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잠깐 잤어요. 갑자기 또 속도 거북하고 대장에 신호가 와서 오래 못할 것 같으니까 먼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니까 나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없습니까? 네. 네, 제 소개를 안 했군요. 민법 총칙. 저를 모를 테니까 제가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오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 들어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웬 듣보잡이냐? 그래서 듣보잡에 대한 답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서 여러분에게 합격과 관련된 도움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법시험하고 변호사시험 그리고 법원 행정고시 쪽에서 베리타스 지금 현재 프라임 법학원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그 법학과 대학원에서 민법 전공을 하고 있어요. 민법만큼은 이제 다른 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뭐 뒤질 정도는 아니다.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민법 총칙을 선택을 하신다라면 민법 총칙 부분에서 경찰 간부 시험의 듣보잡인데 저 사람 믿어도 되느냐 그런 의문은 던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교재가 이건데 이게 이제 단문과 사례라는 교재예요. 이 교재가 단문 40개하고 사례가 15개가 여기에 이 책에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민법 총칙 다른 선생님들 교재 훌륭한 교재 많죠. 그런 그 교재 중에서도 양은 가장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적은 양에서 제가 작년에 처음 경찰 간부 쪽으로는 작년에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작년 설명회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 처음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 시험도 저도 의문이었어요. 과연 이렇게 이제 얇게 해서 수강생들한테 나눠드리고 이걸 반복해서 시험을 보고 출제를 했는데 야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 나도 좀 양을 좀 늘려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도 왕창 써가지고 안 나와서 욕먹는 것보다는 적게 써서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제가 처음 신림동 전체에서 처음으로 해설 답안을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날 여러분 선배들이 지난 기수가 시험 봤을 때 시험 본 첫날 바로 해설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례와 단문을 보시면 이 책의 몇 페이지에서 그 사례와 단문이 모두 적중됐는지 그 페이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이 책에 다 적중됐다 그런 구질구리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책 자체는 믿어도 된다. 그리고 앞에서 행정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총은 양이 많은 건 맞아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양인데 이것을 드립다 암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이것을 암기해서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글자가 작을수록 암기하기는 쉽지만 그게 암기 분량이 여러분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해를 시키는 관점에서 이 똑같은 책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조금 이제 글자가 많이 있는 내용으로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이게 실제 기본서라고 할 수 있고 민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실전용 그 단문과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두가 내용은 똑같은데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수업이 그 진도가 끝나게 되면 이 단문과 사례로 실전용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1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올해에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인데 두서가 없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두서가 없고 말이 꼬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 부분, 이 듣보잡 부분은 믿으셔도 되겠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일단 이쪽 통과하고 두 번째 강의 진행 부분은 1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처음에 그 1순환 때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 답안을 제가 전부 채점했어요. 제가 전부 채점하고 일일이 불러서 그 첨삭을 하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학생 전부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제 수강생 전부에 대해서 1년 내내 전부 제 일일이 채점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1순환 때 이미 한 1년, 2년 공부한 분들은 답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시험에 들어가도 승부를 합격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승부를 던질만 하다라는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처음 경찰 간부라는 시험을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념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똑같이 출발해서 1년을 지나는 과정에서 마지막 3순환 때 3순환에서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때 보니까 저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기존에 이미 메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답안은 제가 생각하는 수준 그 정도 됐고 내가 1년 동안 가르쳤으면 어마어마한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험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었어야만 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답안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1년 내내 아주 제가 집에서 너무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시간 낭비를 했구나. 내가 그만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에 그쳤구나. 근데 반면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이 너무 질문 자체가 황당한 하나도 모르고 출발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그 답안이 그 친구들보다 더 나은 답안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수업 진행 방식을 달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학생들한테 맡기는 거였어요. 제가 수업 던지고 숙제를 던지고 학생들이 하도록.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얘기가 먹히는 듯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얘기는 안 먹히고 주변에 다른 선후배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암기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바이러스가 껴서 결국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방식은 저는 소통을 할 거예요. 물론 이 채점과 상담 이것뿐만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단체 카톡이나 뭐 밴드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저를 선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러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과 잘못된 점을 계속 수정하면서 코칭을 1년 내내 해야 되겠다. 작년에 제가 느낀 제가 반성한 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을 내가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 맡겨놨더니 결과가 훨씬 좋았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고 저는 이제 화장실로 가봐야 되겠는데 혹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부이고 여러분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질문이 없으시면 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를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